안녕하세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제와 매형 사이에 작은 긴장감으로 시작됐어요. 레깅스도 브라도 입지 않은 그날 아침 요가 수업에서 시작됐죠. 그리고 결국 가족의 이별을 맞이하게 됐어요. 허여.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조용한 새벽으로부터입니다. 서울 외곽 오래된 아파트 단지. 그곳 9층에는 53세의 남자 한진우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25년째 다니는 중경이업, 무던한 성격, 술도 담배도 안 하고 사람들에게 폐 안 끼치려 애쓰는 평범한 중년 남자. 그의 일상은 늘 똑같았습니다. 아침 6시 정각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묵직한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향하고 세수를 하고 주방에서 커피를 내립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회색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는 3분. 그게 그의 하루 시작이었습니다. 여보, 나 먼저 출근해요. 안방 쪽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 그는 대답 대신 넥타이를 고쳐매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 윤미정 씨는 간호사였습니다. 20년 넘게 병원에서 일해온 그녀는 요즘 야간 근무가 잦아졌고 둘은 얼굴을 마주칠 시간조차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하루에 관심을 갖지 않은 지도 꽤 됐습니다. 마주보며 밥을 먹은 지는 언제였을까요? 함께 나눈 대화가 마지막으로 언제였는지 진우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진우는 커피를 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뉴스를 켰지만 소리는 배경음에 불과했습니다. 똑같은 하루가 또 시작되었구나.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여보, 오늘 우리 집에 은채가 오기로 했어. 출근 직전 미정이 건넨 한마디. 은채, 너 동생, 응, 이혼하고 지금 잠깐 갈 데가 없대. 지수방도 비어있고 며칠만 지내게 하자. 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채라. 결혼식 이후 명절에 몇 번 마주친 게 전부였습니다. 기억 속의 그녀는 그저 조용하고 평범한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익으면서도 낯선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형부 오랜만이에요. 윤은채. 긴 생머리에 단정한 복장. 작은 캐리어 하나와 백팩을 들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기억 속에 은채보다 훨씬 성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어서 들어와. 진우는 어색하게 문을 열어주며 그녀의 짐을 받아들였습니다. 지수의 방으로 안내하며 그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 낯선 사람이 집안에 들어온다는 불편함, 그리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 비슷한 감정. 그날 밤 진우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젊은 여자가 자고 있다는 사실이 괜히 의식되었습니다. 아내의 동생이라는 사실이 모든 감정을 무색하게 만들어야 했지만 인간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그는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거실로 향하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요가 매트 위 은채가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실루엣을 은은하게 비췄고 그 모습은 마치 어떤 장면처럼 머릿속에 각인되었습니다. 아, 형부, 일어나셨어요. 소리 내서 죄송해요. 은채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진우는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낯선 환경 때문이야. 다시 적응되면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점점 자리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퇴근한 진우를 방인 건
따뜻한 향기와 식탁 위 소박한 저녁. 형부 오셨어요. 제가 준비했어요. 언니는 오늘도 야근이라. 둘이 먹어요. 은채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자리로 향했습니다. 요가 강사한다고 들었는데 요즘 어때? 이혼하고 나서 프리랜서로 바꿨어요. 스튜디오는 정리했고 지금은 개인 수업만 해요. 말을 잇던 은채의 표정에 순간 어두움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곧 밝은 미소로 바뀌었죠.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식사가 끝난 후 진우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은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자연스럽게 대화했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청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단지 호기심일까? 아니면 그 이상일까? 어떤 감정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스며듭니다. 그것은 불쑥 찾아오고 마치 오래전부터 있었던 듯 자리를 잡습니다. 진우에게 은채는 그저 아내의 동생이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서로 잘 알지도 못하고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에 타인이 있다는 사실이 어색했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르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들려오는 요가 매트 위의 숨소리, 거실에 퍼지는 라벤더 향, 그리고 함께 나눈 몇 마디 짧은 대화, 그 모든 것이 진우의 일상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소함이 오히려 더 진하게 다가왔습니다. 형부 커피 드세요. 요가를 마치고 머리가 살짝 젖은 채 은채가 건넨 머그컵. 그녀의 손이 그의 손끝을 스쳤고 그 짧은 접촉에 심장이 순간 빨라졌습니다. 진우는 당황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은채의 미소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소파에 앉는 모습이 계속해서 시야에 맴돌았습니다. 오늘은 수업이 몇 개나 있어 오전에 2개, 오후에 하나요. 형부는 오늘 늦게 퇴근하세요. 아니, 오늘은 좀 일찍 끝날 것 같아. 그 대화는 그저 평범한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설렘이 있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음이 떠 있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문서를 보면서도 아침에 봤던 은채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요가복 차림, 고요한 숨결, 그리고 커피를 건넬 때의 미소. 정신 차리자. 이건 그냥 낯선 자극일 뿐이야. 진우는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집에 도착했을 때 느껴지는 은은한 향기와 따뜻한 분위기에 또다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형부 오늘은 된장찌개 끓였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맛일 거예요.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은채는 편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여유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이혼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일 많이 힘들었겠네. 많이 울었어요. 근데요, 형부,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무섭더라고요. 정말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왜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어느 순간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그 말에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역시 거울 속 자신을 볼 때마다 느끼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요가 덕분에 조금씩 버텼어요. 몸을 움직이면서 마음도 정리하고 그렇게 조금씩 다시 나를 찾았어요.
은채의 말은 단순한 경험담이 아닌 무언가를 극복한 사람의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진우는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밝은 미소 뒤에 숨어있는 깊은 상처와 회복의 흔적.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의 정적 속에서 들려오는 은채의 발소리, 부엌에서 컵을 씻는 소리, 그리고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는 조용한 문 닫는 소리. 모든 게 익숙해지면서 동시에 점점 더 의식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습관처럼 6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몸이 무겁고 머릿속은 뒤엉켜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을 때 은채는 이미 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검정색 레깅스에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동작은 더욱 유연하고 강렬해 보였습니다. 형부, 오늘은 스트레칭 좀 같이 해보실래요? 아, 나는 몸이 뻣뻣해서 안 돼. 그게 더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은채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은 묘하게 진우의 마음을 간지럽혔습니다. 두 사람은 아침 식사를 함께 했고 진우는 출근 전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는 어느새 머리를 정리하고 면도도 꼼꼼히 하며 한동안 꺼내지 않았던 애프터 쉐이브를 다시 바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 쓰지?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 대답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며 그들의 일상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은채의 존재는 집안의 일부가 되어 있었고 진우의 마음속에서는 그 존재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모든 작은 순간들이 곧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사람의 마음은 의외로 작은 틈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틈은 종종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진우는 점점 자신의 일상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사소했습니다. 출근길에 괜히 셔츠를 한 번 더 고르고 퇴근 후엔 집에 들어서는 발걸음이 예전보다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윤은채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진우는 회식 없이 일찍 퇴근했고 은채는 이미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부, 오늘은 제육볶음 해봤어요. 맵지 않게 했으니까 드셔보세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은채는 머리를 묶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려내리게 두었고 앞치마 너머로 집안의 조명이 부드럽게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식사 중 둘 사이에는 조용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형부 대학 때 전공이 뭐였어요? 경제학. 별거 없어. 지금 하는 일과도 별 상관없고. 그래도 멋지네요. 저는 체육교육과였거든요. 졸업하고 필라테스부터 시작해서 요가로 넘어왔어요. 그녀의 말투는 자연스러웠지만 그 안에 있는 삶의 궤적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사실 결혼 생활은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은채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서로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처음엔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저 버티는 관계가 돼버렸어요. 그 말은 진우에게 묘한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과 미정의 관계도 어쩌면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어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가끔 너무 외로워요. 그 말에 진우는 말없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둘은 거실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고 은채는 소파에 앉아 가볍게 웃었습니다. 형부 혹시 이런 거 재미있게 보세요. 예전엔 안 봤는데 요즘은 좋아. 왜요?
누군가랑 같이 웃을 수 있어서. 그 순간 은채는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짧은 눈맞춤. 하지만 그 안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속에서 그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후 부엌에서 컵을 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채였습니다. 형부 못 주무세요. 응. 그냥 잠이 안 와. 그럼 차 한 잔 드릴까요? 그래. 은채는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내왔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마셨습니다. 그 조용한 시간, 그 조용한 시선. 형부 가끔 외롭다고 느끼세요, 많이? 그 대답은 솔직했고 또 위험했습니다. 은채는 컵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그 짧은 문장 이후 둘 사이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보다 더 많은 걸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채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일부러 일어나 일찍 거실로 나갔고 그녀와 눈이 마주쳤을 때 둘은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작은 미소 하나. 하지만 그 미소는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뭔가를 알고 있다. 그날 저녁 미정은 야근이었습니다. 집엔 진우와 은차의 둘만 있었습니다. 은채는 영화를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새로 나온 멜로 영화인데 분위기 괜찮대요. 둘은 나란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끝쪽에 앉아 있었지만 어느 순간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영화 중간 손등이 닿았고 진우는 본능적으로 손을 살짝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심장 소리만이 존재했습니다. 천천히 진우는 고개를 숙였고 은채는 눈을 감았습니다. 짧은 입맞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그 입맞춤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돌아갈 수 없는 문턱을 넘고 있다. 입맞춤 이후 둘 사이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를 대하는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고 그 사실을 감추려 애쓰는 눈빛. 다음 날 아침 진우는 눈을 떴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난 일이었을까? 그저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다시 반복되길 바라는 욕망이 뒤엉켰습니다. 거실에 나가자 은채는 평소와 다름없이 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형부 커피 드릴까요? 응, 고마워. 진우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건네는 머그잔은 따뜻했고 손끝의 떨림은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정말. 그 순간들이 머릿속에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영화 속 장면보다 더 느리게, 더 진하게. 사무실에서도 그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다 멈추고 회의 중에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점심시간 함께 일하는 동료가 말했습니다. 한 과장님, 요즘 분위기 달라졌네요. 혹시 연애하세요? 진우는 당황해서 웃어 넘겼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그럴 리가. 아니지. 이건 연애가 아니야. 이건 해서는 안 될 일.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 은채는 식탁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책을 덮고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형부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응. 회의가 일찍 끝나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먼저 어제 일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함보다 더 짙은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마친 후 둘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영화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나란히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그건 네, 저도 생각했어요. 은채는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넘은 걸까요?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답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그만해야겠죠. 은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린 가족이잖아요. 언니한테 너무 미안해요. 그 순간 진우는 마음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맞아. 그녀는 내 아내의 동생이다. 하지만 왜 이 감정은 멈추지 않는 걸까? 다음 며칠간 두 사람은 서로를 피했습니다. 말수는 줄었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더 선명하게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미정은 병원 회의로 외출했습니다. 집에는 다시 둘만 남았습니다. 은채는 방에서 나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부, 우리 잠깐 산책할래요. 진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공원을 걷는 동안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사람들은 주말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나란히 앉았을 때 은채가 먼저 말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만약 우리가 처음 만났던 사람이었다면, 형부가 아니라 그냥 남자와 여자로 만났다면 그 말은 너무 위험했고 너무 슬펐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했어. 진우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더 슬퍼요. 해가 저물고 붉은 노을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은채가 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함께 있어도 될까요? 그 말은 간절했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둘은 서로의 방이 아닌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몸을 기댄 채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한번 서로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이번엔 더 천천히, 더 깊게. 더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었습니다. 그 밤은 길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짧았습니다. 다음 날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에서 진우는 잠든 은채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고 진우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사랑이든 욕망이든 숨길 수 있다고 믿는 순간부터 틈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틈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우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출근 전 거울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미정의 말에 건성으로 대답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딴 생각을 해? 피곤해? 아니야.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그래. 미정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직감은 섬세합니다. 작은 어조의 변화, 시선의 흔들림, 그리고 그가 점점 자신을 피하는 느낌. 그날 저녁 미정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말에 여행 갈래? 셋이 같이. 진우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은채와의 관계가 미묘하게 흔들리던 시점에 함께 여행이라니.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 아니, 그냥 우리 요즘 대화도 없고 은채도 바깥바람 좀 쐬면 좋을 것 같아서. 진우는 망설였지만 거절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 주말 세 사람은
근교의 조용한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어색한 대화만 오갔고 은채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펜션에 도착하자 미정은 먼저 짐을 풀고 간단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그 사이 진우는 바깥 데크로 나갔고 잠시 후 은채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공기 좋네요. 그러게. 둘은 조용히 앉아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부, 괜찮으세요? 근데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그 한마디에 은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바비큐를 해먹고 오랜만에 웃으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미정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런 게 가족이지. 그동안 우리가 너무 각자였던 것 같아.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채도 조용히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고 방을 나눠 자게 된 세 사람. 진우는 소파 침대에서 혼자 누웠고 천장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은채였습니다. 형부, 잠 못 드세요? 그냥 뒤척이고 있어. 밖에 나가볼래요? 진우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펜션 앞마당엔 잔잔한 바람이 불고 있었고 은채는 얇은 가디건을 입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요. 근데 자꾸 형부가 생각나요. 그 말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눈을 감고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채야, 나도 그래. 그리고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조용히 다시 입을 맞췄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공기는 얼어붙었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고 은채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게 다 뭐야? 미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가웠습니다. 진우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 어떤 변명도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갔고 은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우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다 결국 두 눈을 감았습니다. 무너졌다. 모든 것이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는 아주 조용하다. 하지만 그 여운은 평생을 따라다닌다. 그날 밤 이후 펜션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미정은 밤새 말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진우는 거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은채는 자신의 방 안에서 불도 켜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 아침이 밝아왔지만 아무도 조식 준비를 하지 않았다. 가족 여행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세 사람은 각자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바로 집으로 돌아가자. 더 머무를 이유 없어. 그 말에 누구도 이견을 내지 않았다. 돌아오는 차 안. 라디오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음악을 듣지 않았다. 은채는 뒷좌석 창문 너머로 멍하니 풍경을 바라봤고 진우는 운전대를 잡은 채 미정의 옆에서 묵묵히 침묵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미정은 곧장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 뒤로 이어진 정적. 그건 분명히 끝났다는 선언이었다. 그날 저녁 은채는 조용히 짐을 챙겼다. 진우는 그녀의 행동을 막지 않았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형부, 고마웠어요. 짧았지만 내 마음에 가장 깊이 남을 시간이었어요. 그녀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깊이 떨리고 있었다. 은채야, 미안해. 너한텐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될 거란 걸 알아. 하지만 그래도 형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이건
우리 둘 다 선택한 일이니까 책임도 각자 지는 거죠. 그녀는 그렇게 현관문을 나섰고 진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것은 한 시절의 끝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미정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식사 시간에도 집안을 정리할 때도 그녀는 진우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진우는 자책했고 또 후회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회사에서도 그는 예전처럼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 팀원들은 수군거렸고 상사는 조용히 불러 조언했다. 한 과장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요즘 너무 집중력이 떨어졌어.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개를 숙였다. 밤이 되면 그는 자주 혼자 술을 마셨다. 소파에 앉아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그날 밤의 장면을 수없이 되새겼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 선을 넘었을까? 어느 날 밤 미정이 조용히 진우에게 말했다. 이혼하자. 그 말은 너무나 담담했고 그래서 더 아팠다. 미정아, 아직 당신은 이미 우리 사이를 끝냈잖아. 난 그저 받아들이는 것뿐이야.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진우의 가슴을 찢었다. 며칠 뒤 은채에게서 편지가 도착했다. 그녀는 먼 지방으로 내려가 새로운 요가 스튜디오를 시작했다고 했다. 형부, 이제 저도 제 삶을 살기로 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 더는 돌아보지 않기로 했어요. 진우는 그 편지를 들고 오랜 시간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신뢰는 무너졌고 남겨진 건 침묵뿐이었다. 사랑이 끝나고 관계가 무너지고 나면 그 자리에 무엇이 남을까? 시간은 흘렀지만 진우의 삶은 정지된 듯 했다. 이혼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고 그는 지금 혼자였다. 집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였지만 어딘가 냉기 어린 침묵이 감돌았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은 싹 썩어갔고 세탁 바구니엔 미처 돌리지 못한 옷들이 쌓여갔다. 미정이 떠난 이후 진우는 처음으로 가정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이라는 걸 느꼈다. 가끔 그는 은채가 남기고 간 머리끈이나 요가 매트를 바라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곤 했다.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내 미정에게 연락했다. 잘 지내고 있지? 잠시 후 단답형 메시지가 왔다. 그 한 글자가 이젠 자신이 그녀 삶에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었다. 그날 밤 진우는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바람은 차가웠고 나무는 벌거벗은 채로 흔들리고 있었다. 형부, 익숙한 목소리. 고개를 돌리자 은채가 서 있었다.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그냥 생각 좀 하러 나왔어. 저도요. 가끔 형부가 여기 있을 것 같아서. 그녀는 옆에 앉았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다. 형부 잘 지내셨어요? 아니, 너무 솔직했나? 아니요. 저도 그래요.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들의 감정은 아직 어딘가 머물러 있었다. 형부, 우리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예전으로는 못 돌아가. 우리는 너무 멀리 왔고 너무 많은 걸 잃었어. 그럼 앞으로는요? 앞으로도 어렵겠지. 하지만 적어도 진심은 남아있어. 은채는 작게 미소 지었다. 그럼 그걸로 된 거예요. 그 진심 하나면 저는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헤어졌다. 하지만 이번엔 오해도 눈물도 없었다. 그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각자의 길로 걸어갔다. 진우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직장은 계속 다녔지만
퇴근 후엔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에게 조용히 조언을 건네는 일은 그를 조금씩 회복시켜 주었다. 미정은 병원 일을 계속하며 심리 상담 공부를 병행했다. 이혼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집중했고, 이제는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은채는 지방의 요가 스튜디오에서 작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살고 있었다. 그녀는 SNS에 가끔 일상의 사진을 올렸고,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 그들은 이제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 어딘가에는 분명히 서로가 남아 있었다. 추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더 이상 눈물로 떠올리지 않을 뿐, 사람은 누구나 혼자가 되는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짜 용기는 그 혼자라는 길을 마주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진우는 어느 날 문득 오래된 책장 안에서 예전의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미정과 함께한 여행지 은채가 장난스럽게 손을 흔들던 바닷가. 그 사진 속 진우는 지금보다 훨씬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꺼내어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땐 참 웃고 있었네. 진우는 작은 한숨을 내쉬고 커피포트를 올렸습니다. 이제는 혼자 마시는 커피도 익숙해졌고, 혼자 맞는 아침도 혼자 걷는 골목길도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말합니다. 혼자 남는 건 실패야. 하지만 진우는 이제 알았습니다. 혼자가 되었다는 건 비로소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그는 주말마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고, 퇴근 후엔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달렸습니다. 미정은 병원에서 승진해 책임 간호사가 되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유연해졌습니다. 무뚝뚝했던 그녀의 얼굴엔 이제 잔잔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은채는 매일같이 아침 해가 뜰 무렵 요가 스튜디오 창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수강생들과 함께 웃고 아이들의 수업을 준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진우는 버스를 타고 아무 목적지 없이 내려보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동네 골목골목을 걷던 그는 우연히 작은 책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엔 한 중년 여성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그를 보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진우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책 구경 좀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편하게 둘러보세요. 그녀와 나눈 말은 그게 전부였지만 진우는 어딘가 모르게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혼자라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을 위한 여백이라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실수했던 시간도 아팠던 사랑도 결국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이제 나는 다시 혼자지만 더는 두렵지 않다. 창밖엔 바람이 불고 있었고 진우는 커튼을 살짝 젖힌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은 조용히 떠 있었고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그 달이 외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이되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공감과 따뜻한 위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믿음을 전할 수 있었길 바랍니다. 비록 길을 잃었던 순간이 있더라도 우리는 결국 다시 나 자신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